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지무지 더운 날씨인데, 어, 줌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를 커뮤니티 풀에 있고,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어, 다시 되짚어 보시고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만큼 어떻게 쏟고 있는지를 쏟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먼저 들어오셨던 제가 이 영상 기록을 하기 전에 먼저 들어오셨던 분들께는 그 지금 가리지 않은 부분까지도 좀 보여드렸어요. 뭐가 어, 정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여기 보시면은 비즈니스 프로파일 of K 스테디움 PT LTD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처음 이 그 사업자 등록이 되기로는 법인 등록이 되기로는 2022년 4월 13일 이게 제 기억으로는 4월 12일이었나 그 최영규 이사장이 어, 이사장으로 취임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K스테디움 PT라는 게 싱가포르에 법인 등록이 됐는가 봐요. 여기 보시면은 뭐 라오 그 다음에 현지인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렉터가 3명이 등록이 돼 있고 날짜는 4월 13일이에요. 4월 13일.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넘어가 보시면은 앞에 라모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디렉터의 변경이 하나가 생겼어요. 요거는 언제 뽑았냐면은 올해 7월 17일에 뽑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 4월 13일에 라무시기하고 이 현지인하고는 동일하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바뀌었어요. 요게 K고 요게 P고 여기 J예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찍었는데 하여튼간에 여기에 보면은 어 2022년 12월 15일이에요. 자, 요게 하나가 디렉터가 오무시게하고 교체가 됐죠. 마지막으로 어, 똑같은 K스테디움 PT라는 회사가 4월 13일에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슈드 쉐어 캐피탈 해가지고 수량이 한 개예요. 어떤 종류냐 하면은 그 보통주예요. ordinary. 그 다음에 그 커런시는 싱가폴 달러로 돼 있어요. 거기에 쉐어의 수, 주식의 수는 한 주예요. 한 주. 한 주짜리 회사라는 이야기지요. 한 주짜리. 한 주짜리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 M사라는 데가 자기 회사의 지분을 모든 것들을 법무법인에 맡겨가지고 어, 돈이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생긴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제가 그거 토탈 해도
한 뭐 100억이나 될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이제 자회사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K스테디움 PT라는 거를 커뮤니티풀에 가고 커뮤니티풀을 옹호를 하고 커뮤니티풀을 찬양을 하고 아니 뭐 K스테디움을 그러니까 메인넷을 그렇게 부르짖는 그 사람들 한번 잘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한 주짜리 회사가 한 주짜리 회사와 계약이 돼 있느냐. 근데 그 계약 자체는 제가 이전에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 이사장 이전에 그 토마스 프레이 이사장 전에 이사장이었 뭐 그러니까 전에들 그 표현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4월 제 기억으로는 4월 2022년 4월 22일에서 6월 사이에 나왔던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언급을 했지요. KOK 재단과 어, 그 K스테디움 PT라는 데가 계약을 해서 기존에 모든 저쪽 M사 쪽과 관련해 가지고 딱 하나 그 2021년 4월 달에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 계약이라는 거를 했다라고 그 중,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인가 두 군데에다 일단 먼저 띄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M사라는 거는 개발, 그 다음에 또 뭐 유지 보수, 유지 관리 보수의 업무를 하는 계약을 했는데 6월 말부로 끝난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K스테디움이라는 게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 계약을 해서 그 뭐 M사와 같은 그런 회사들을 기술이 있는 회사와 K스테디움 PT라는 데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금방 보셨던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한 주짜리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지요. 페이퍼 컴퍼니와 이 KOK 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50억 개를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KOK 프론티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예치하고 그 다음에 보상받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풀로 옮겨간 사람들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금액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요. 가치 자체가 그 당시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금액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1억짜리가 100만 원이 되는 그런 가치로 지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한 주짜리와 한 주짜리와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은 무효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봐요. 완전히 그 할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운영이라는 부분도 그 권한에 보면은 KOK 재단은 통합 운영 관리예요. 소유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늘 운영 관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실제로 제가 이 블록체인 사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통화 KOK라는 이런 것 자체가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 박성준 교수라고 그분이 그 영상에도 띄워놨는 걸 보시면은 그 10억 개인가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딸랑 10분 걸려요. 지갑에 콜드 월렛에 들어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10억 개나 50억 개나 100억 개나 따져보면은 그거 자체가 처음에 뭔가 자본금 형태로 돼 있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치가 말 그대로 가치가 제로인 상태예요. 그 가치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고 프론티어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는 어, 정말 긴 빨대에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던 정말 쓰레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 한 주짜리의 보통주 한 주짜리의 업체가 운영을 한다 하고 한 주짜리의 업체가 K스테디움 그 돈 많이 들어간 그 메인넷을 지들 표현대로 하면은 그런 업체를 그리고 직원 그 임원이 3명인데 다른 직원이 있냐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개지랄 뜨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미디움 재단이라고 표현하고 가로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죠. 미디움 LTD 홍콩 HK 해놔놓고 요게 미디움 재단 갈로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이게 재단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재단이라는 것도 본래 KOK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세실 군도에 2019년에 11월 7일에 세실 군도에 그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이미 있었지요. 그런데 재단이 또 한 게 있었다는 거고 그 미디움 LTD 홍콩이라는 회사가 메타 M으로 바뀌었다라고 또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 11월 7일에 설립이 된 셀셀 분도에 설립이 된 KOK 파운데이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두 가지를 제 공지사항에 보면 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두 개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토큰의 정책, 그 다음에 이 전체 재단 사업에 대한 재단 운영에 대한 모든 정책, 그 다음에 통합 운영 관리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이 세셜 군도에 있는 KOK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분명히 글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럼 결국에 이 K스테디움 PT라는 게 도대체 뭐면 K스테디움 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비트 이더의 행방이라 그러고 비트 이더에 대한 부분들이 그 관리를 재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얘들이 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서에 나왔는 거 보면 그게 0.87이었나 뭐 하여튼 간에 어디에 보면은 CEO가 누구고 CTO가 누구고 어드바이즈가 누구고 거기에 백서에 나오는 거는 용역사가 백서를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KOK 관련된 이 사업에 백서를 발행을 한 내용을 지들이 쓸 수 있나요? 여기다 띄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늘은 아니었지만은 보면은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여줬고, 그런데 저에 대해서 그 뭐 제명도 하겠다. 그 다음에 제 개인 계좌도 들여다보고, 제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뭐, 그 다음에 뭐 하여튼간에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만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저를 가지고서 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그 저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해를 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갖고도 왜 거기다 하느냐, 울산 경찰청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자료를 보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럼 법적 모금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제가 뭐 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처럼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후원을 받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서 뭐 그렇게 한다 그러고, 제가 또 그 재단에 뭐 임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도 뭐 이야기를 하고,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드바이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무일푼으로, 무임금으로 제가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하고 싶다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들어줄 것도 아니고, 예전 걸로 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지금 고소당했는 내용에 부산으로 가서 시위를 해라, 내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전부 다가 제 말 한마디에 모두가 따르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제가 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적어도 저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놈들은 너무나 편안하겠지요. 여러분들도 한원서 내용을 보면은 정말 구구절절 사람 돌아버릴 정도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서가지고, 저도 개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여 계시는 분, 입회 조건이라든가, 뭐, 회원 가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신청서나, 뭐, 가입 그 신청서나 이런 거 있어요? 없죠? 단체 고발, 탄원서, 그 다음에 법정 모금, 개인 후원, 이런 거, 제가, 어, 내라고 해가지고 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조금, 지금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요번 달, 한 말로 가면서는 저도 또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도, 뭐,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좀 먼저 좀 만들어 놔놓고 후원까지 받고 했지만은, 그 절대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원래 이 일에만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어, 힘들어지는 부분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법정 모금을 한다. 100명 미만이에요. 저한테 후원하신 분, 저는 100명은 조금 넘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 지금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거의 뭐, 그래도
매달 또는 뭐 건너뛰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개인 후원을 하신 분이 계시지. 우리 방에 예를 들어서 400명 가까이 있는데 저한테 후원을 하신 분, 그 숫자 대비해가지고 보면은 한 번이라도 해주신 분 한 10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저희 일에 열심히 해주시면서도 개인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10만 원, 또 어떤 분은 한 20만 원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10,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2만 원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정말 저는 감사하죠. 그런데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제가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없이 그냥 이 일을 계속 해간다고 하면은 무슨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얼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야지 하실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 엑셀의 시트 1번부터 지금 보면은 지금 57번까지 했는데 몇 개는 제가 한 시트에 몇 개씩을 넣는 것까지 하면은 60 몇 개 시트를 어, 공지사항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고 그게 결국엔 증거 자료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 뭐 지금과 같은 이런 비즈니스 프로파일 이런 내용들 다 포함을 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서 정리를 하고 법적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진술을 하고 이 싸움을 이기도록 해야 되는 누군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까지 또 보면서 이전에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 그거 정말 멍청한 것들은 들으면은 제가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따져보면은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모욕죄고 허위사실 유포고 개인정보 유출이고 개인정보 무단 이용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보고서도 눈뜬 장님처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뭐 비난도 하고 하다가 다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지. 저희가 뭐 비대위에서 이무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들이 거기에 원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조의 기준을 방 하나 만드는 게 원조의 기준인가요? 첫, 첫 멤버가 저였고요. 거기에 방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을 운영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지면은 제가 해왔고 지들은 거기에 나중에 가서 숟가락 하나 얹고 이 땡땡이라고 거제도에 있는 그 사람은 2022년 12월 27일 그 일주일 전에 이 내용을 알고서 했는데 지금 거기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 장악한 이유가 그 전에 저하고 일하던 이 땡땡이하고 뭐 건 땡땡이하고 유 땡땡이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뭔가를 저를 하루 아침에 다 몰아내고 지금까지 왔던 거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운영을 하는 내용, 단톡방이 협의회라고 처음에 하다가
비대위로 바뀌었고 지금 뭐 피해자 모임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본래 그게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고 할 동안에 거기에 보면은 뭐 어디에 그 한 사람이 그 한 2, 30명 데리고 들어왔다가 또 우르르 데리고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뭐 별의별 거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료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갖춰온 거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더운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뭐 에어컨 바람 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이 이거를 좀 해결을 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어떨 때는 뭐 참 서글프지요. 근데 서글퍼도 할 거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서글픈 걸로 끝나면은 자포자기 될 거고 그러면 그냥 뭐 여기에서 범죄자들의 완벽한 뭐 그 범죄를 감추고 자기들이 가지고 갈 거 다 가져가고 나머지 여기에 지금 피해자라고 늘 답답해하고 조바심이 나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깡통이 되고 거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등질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 주짜리 보통주를 가지고서 메인넷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메인넷 자체가 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이미 개발이 돼 있었던 걸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 테스트넷 정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검증을 받았는 거지 풀로드 걸어가지고 해보지도 않았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태계가 중요하고 생태계라는 이야기는 토큰 이코노미 이 순환을 위한 역할을 하는 이 생태계 이게 자산이고 모든 것을 가공을 했을 때 뭔가 뭐 결과를 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주체인데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인넷이 생겼으면은 디앱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생태계 또는 그 자체적인 그 기축 통화가 있고 이 메인넷의 기축 통화가 있으면은 뭐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낸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런 것 자체가 거의 뭐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계약이 이루어져도 계약의 조건이 만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가 두 개가 계약을 하는데 대등한 위치에서 하지 않은 이런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 무효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게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M사라고 이야기했는 거 그거는 2022년 6월 말부로 끝났다고 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 K 스테디움, 그 전에 또 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미디움 LTD 홍콩이라는 그거 자체가 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타M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메타M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게 재단이라고 지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 한 4월 달인가 6월 달 사이에는 K 스테디움 PT라는 게 재단과 계약을 해서 운영 부분을 맡은
맡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계약이 이제 4월 13일 아까 계약이 아니고 이 KC스테디움 PT 싱가포르이 2022년 4월 13일에 그 법인 등록이 싱가포르에 됐지요. 그런데 그게 회사가 현지인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거기에 뭐 라모식이라고 돼 있는 그놈 그놈 가면 안 되고 거기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오모식이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지인이 있었는데 그 2022년 12월 15일에 김땡땡이라고 하는 그 작자가 거기에 하는 오정머라는 사람하고 교체가 됐는데 디렉터로 그러면은 세 명이 이제 주주죠. 그런데 한 주예요. 한 주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회사하고 재단이라는 회사, 이 재단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했다. 정말 지나가는 개를 붙잡고도 물어봐도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법적으로 해보자고요. 제발 K스테디움 찬양하는 사람들, 커뮤니티풀로 옮겨가는 사람들, 커뮤니티풀로 옮겨오도록 유도하신 분들 정말 이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만큼 바보짓을 했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가 뭐 카드라 해서 카드라의 내용 가지고 이야기했나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게다가 구독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누르시고 다시 또 눌러가지고 구독을 해지를 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던데 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라고 부탁을 하니까 눌러주시는데 매번 누르셔갖고 인원이 계속 좀 바뀌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아, 그 구독 중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구독 거기를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